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어제 그 3%의 그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섭 의원 아시죠? 예, 이분이 그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좀 대가이신데요. 하이닉스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반도체 그 애널리스트로 옮기신 분인데, 자, 저는 이분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들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자, 어제 그 반도체 그 업황을 설명을 하시는데 좀 저희들이 들었던 부분하고요, 좀 반대인,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걸 혹시 시청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조금 같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그 D램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 지금 PB밴드, 요게 PBR이잖아요. 자, PBR인데, 지금 요 색깔 있죠? 이 파란색이 지금 PBR 1.5배인데요. 지금 PBR 1.3배인 13만원 정도 오면은 항상 이 하이닉스가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똑같이 이번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그 지금 PBR 요 파란색 요 부분이 지금 PBR 1.6입니다. 1.61인데 요 선이 지금 그 8만원, 요 8만원이 지금 요 선이잖아요. 예, 요 선인 지금 PBR 1.9배에서 그리고 1.6배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지금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 부분을 PBR 이 밴드 부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제가 예전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D램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PC용, 그리고 두 번째가 휴대폰용, 그리고 세 번째가 서버용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다 맞아야 이 D램 가격이 오르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이 세 개 중에서요, 지금 PC용은 저희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만에 있는 그 노트북 업체들, 제조업체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요, PC용은 지난 21년 4쿼터죠. 4쿼터는 굉장히 양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휴대폰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실판매량입니다. 자, 지금 쭉 올라갔다가 빠지시는 거 보이죠? 자, 요 부분이 그 11월 달에 마이너스 9% 정도 지금 빠졌다 이겁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의 그 중국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D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요게 뭐냐면요, 그 서버, 이 IDC 업체, 요게 뭐냐면요, 인터넷, D가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C가 센터입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네, 아마존이죠. 아마존. 자, 그러면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저희들이 알만한 회사들은 다 여기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 사이즈가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11일 날 엄청난 그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1월 13일 날 데이터를 보니까 줄었다는 거죠. 22년 요 쿼터는 지금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 아마존이. 그런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돼서 요만큼 29,000 정도로 오른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결론을 보면 맨 밑에 와 보면요, 토탈이 그 1월 13일까지는 19.2%, 즉 작년 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어요. 자, 그런데 올해 22년도의 예상은 19.2%에서 12.5%로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엔 저희들이 굉장히 서버를 교체할 순간이다라고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예상 밖에 조금 줄어들 예정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요. 지금 전체 표를 보면은요. 자, PC용, 스마트폰, 그리고 뭐 태블릿, TV, 뭐 서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이 토탈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그 21년도에는 그 기존에는 23.9%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올해 22년도에는요 18.3%로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게 D램 업체별 그 재고 현황인데요. 자, 재고 현황 중에서도요. 이 모듈 업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재료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현물 가격이나 좀 그런 반도체 D램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D램의 재고는 좀 내려가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요는 작년 대비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현물 가격이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이 반도체 업황하고 가장 잘 맞는 그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가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표라는 겁니다. 제조업 지수인데요.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ISM 제조업 지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이 좀 닮긴 닮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저희들이 이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봐라 이거죠. 물론 근데 저희들 같은 개인들이 이런 걸 언제 다 찾아보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긴 한데요. 그 3% 같은 데를 보면서 혹시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주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삼성전자의 지수가 우리 전체 코스피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2800을 깨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뭐 5%에서 10%를 빠져버리면요. 뭐 2600까지 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삼성전자에는 크게 일단 저희들은 뭐 D램이 있는데 이 D램 부분은 항상 뭐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부분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지켜보는 대목이 뭐냐면 파운드리잖아요. 자, 근데 이 파운드리가 그 TSMC라는 그 거대한 공룡과 지금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자, 이 파운드리의 그 TSMC가 요번에 발표를 올해만 50조를 투자를 한답니다. 삼성전자는 겨우 지금 30조인가요? 네, 30조를 투자를 하는데 그 거대 공룡이 50조를 투자를 한다는 이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와 그 TSMC의 간격이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다음 거기다가 또 부정적인 게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AP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이잖아요. 자, 그 삼성전자 S20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엑시노스 2200이라는 게 그 지난번에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자, 이놈을 그 미국의 AMD라는 팹리스하고 결합을 해갖고요, 공동 개발을 해갖고 이 속에 GPU 그 엔비디아 거기서 만드는 그런 GPU잖아요. 이것까지 탑재를 한 엄청난 그 AP 칩이다라고 굉장히 광고는 했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지금 소문이 있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율이 됐던 하여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부정적인 소문이 좀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D램용에서요. 그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게 그 서버용에서요. 인텔에서 만든 그 사파이어 래피즈. 요 부분 있잖아요. 이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부분이 1분기에 완성이 돼서 1분기에 이제 판매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D램 중에서 DDR5 같은 그 하이엔드 칩을 같이 끼워 넣고 팔 예정이었는데 요 사파이어 래피즈가요 1분기에는 나오지 못할 것 같고요. 빠르면 2분기 혹은 늦으면 4분기에나 돼야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사파이어 래피즈가 그 속에 그 칩 속에 여러 가지 칩들이 다 뭔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연결 과정에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무슨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다행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준율을 인하했고, 그리고 또 지금 베이징 그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 큰 뉴스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차트 하나 볼게요. 과거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을 했을 경우에 그 중국의 그 IT 있잖아요. 이 IT 산업의 수요였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 요 기간이, 이 빨간색 쳐진 부분이 경기 부양을 하는 그 부양책을 실시했을 텐데요. 자, 이 IT 소매 매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지금 이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은 중국의 부양책이 과거처럼 IT 산업의 그 부활을 좀 불을 지펴주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아직까지 IT는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인구가 중국이 많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대부분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발로 IT가 좀 부흥이 되면 저희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안 좋아져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도 없는 개미들은요, 이제는 매수 부분은 이제는 조금 자제를 좀 하고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주식을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갖고 있는 주식이 뭐 팔 정도의, 투매를 할 정도의 그 시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6개월 아니면 뭐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는 매수한 종목을 파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면서 과연 이 종합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분명히 반등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등을 했을 경우에 조금씩이라도 뭐 10%, 20% 정도라도요, 현금을 조금 모아놔뒀다가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엄청난 그 폭락이 왔을 때 조금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사용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요,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과거에는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요, 뭐 더 이상 물탈 돈도 없이 막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한 방에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안 좋은 장에도 그 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 현금을 조금 갖게 되는 그런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지나고 보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산이 늘어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힘들지만요, 같이 힘 좀 한번 내보게요. 예, 감사합니다.